수척귀에게 끌려간 왕. 숨이 멎을 듯한 물속에서 지금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여리는 이미 살해 도끼에 잠식됐고 강철은 목까지 조여온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점, 팔척귀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 여리는 마침내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팔척귀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이번 예고편 단 한 장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파라예고 속 숨겨진 단서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라예고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수척귀가 왕 이정의 목을 조르며 호수로 끌고 들어갑니다. 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발버둥치지만 수척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죠. 나와 함께 가자.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수척귀의 표적이 중전도 여리도 아닌 왕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왕을 노린 걸까? 살해당한 자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와중에 이정도 결국 귀신이 노리는 마지막 희생자가 된 걸까요? 왕은 앞서 스스로를 미끼로 삼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닙니다. 수척귀가 이정을 끌고 간 이후엔 개인의 원한 혹은 왕실 전체를 향한 저주가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왕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수중 결투의 끝에서 그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살해당한 열이 몸 곳곳에 퍼진 도끼, 그 흔적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서서히 생명을 잠식하는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여리는 일어섭니다. 지금 손에 쥔 건 조모 납덕이 남긴 무고, 귀신의 기운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 곁에 선 김웅순과 상득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지만 여리는 결심을 멈추지 않죠.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해당한 여리,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끝에서 무고가 펼쳐지고 그건 마치 마지막 전장에 나서는 무당의 전투복 같습니다. 여리는 압니다. 이번엔 강철이 혼자선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곳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숨을 쉴 수가. 강철은 수척귀와 대치합니다. 한순간 수척귀가 강철의 목을 거세게 움켜쥐고 그를 그대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두 사람 사이의 대사는 거의 없고 강철은 고통에 찬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이곳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장면은 강철이 지금 제대로 된 힘을 쓰기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융갑의 몸에 머무는 이상 수척귀와 같은 강력한 악귀를 상대로는 분명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죠. 물속에서 끌려가는 강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이 장면 하나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특히 앞선 장면에서 여리가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라고 말한 대사가 이 장면과 맞물리며 긴장감을 더욱 키웁니다. 강철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그를 끌어올릴 변수는 여리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번 장면은 강철이 처음으로 수척귀에게 완전히 밀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가 다음 전개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예고편은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수척귀에게 끌려간 강철은 강철아, 강철아! 곧 의식을 잃은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예고편은 그 옆에 여리가 주저앉아 강철을 붙잡고 흔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강철아, 강철아. 짧게 반복되는 여리의 부름은 강철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앞선 대사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 결심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리는 강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강철은 현재 융갑의 몸에 머물고 있고 앞서 수척귀와의 격돌에서 밀린 뒤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여리의 행동은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예고편에서는 강철이 깨어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 위기의 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겨진 셈입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창고 안 쇠사슬에 묶인 수척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여리는 정면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죠. 말없이 대치를 이어가던 중 여리는 단호한 어조로 묻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야? 이번 장면에서 처음으로 귀신의 행동에 지시자가 있었다는 의심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앞서 팔척귀, 수척귀 등은 혼자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수척귀는 여리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리를 노려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혹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건지 그 배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수척기라는 존재가 단순한 원기가 아닌 더 큰 흐름 속에 휘말린 존재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 예고에서는 군사들이 맹청을 급습하는 장면이 짧게 등장합니다. 놀란 표정의 풍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를 향해 군사들이 일제히 접근하죠. 별다른 대사 없이 풍산은 그대로 붙잡혀 끌려갑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왕의 명령,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입니다. 이 명령은 풍산 개인에 대한 체포가 아니라 맹청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예고에서는 군사 투입 이후의 상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풍산 역시 체포된 직후 별다른 저항 없이 따라가며 군사와 충돌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현재 왕이 귀신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 인물로 풍산을 지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군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체포는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왕이 맹청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앞선 장면에서 이어진 열의의 추궁이나 기타 증거 확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할 게 없어도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악. 풍산은 포박된 채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 왕이 서 있고 상황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죠. 왕의 질문은 나오지 않지만 풍산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악귀. 이 대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풍산이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을 일부 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악귀라는 단어를 직접 꺼낸 것은 풍산이 처음이며 그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강조하려는 듯한 어조입니다. 풍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나 당황이 아닌 오히려 예견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고편에서는 이 장면에서 왕의 반응은 드러나지 않지만 풍산의 발언은 분명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귀신들 중 누가 이 악귀에 해당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풍산은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왕이 그 존재를 다룰 경우 어떤 결과가 닥칠지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짧은 순간은 풍산이 단순한 의심 대상이 아니라 귀신과 연결된 또 다른 정보의 열쇠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서재일이 조용히 궁 안을 살핍니다. 그의 손은 책상에 놓인 여러 문서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고 잠시 멈추더니 한 권의 서책을 꺼냅니다. 그 순간 왕 이정의 목소리가 겹쳐집니다. 반드시 증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왕이 내부 단서를 찾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왕이 말하는 증자는 누군가가 귀신을 이용했거나 귀신과 연관된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재일은 왕의 호위를 맡는 내금이 군관이지만 이 장면에선 단순한 호위 임무를 넘어서 정보 수집과 기록 조사를 함께 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책상에 놓인 서책의 내용은 영상에 공개되지 않지만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왕실 안에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서재일의 표정은 끝까지 차분하고 그 움직임에도 조급함은 없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첫 실마리를 조심스럽게 좁고 있는 장면입니다. 팔척기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열이는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팔척기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이 짧은 대사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열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귀신 사건들이 단순한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왕실의 오래된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둘째, 열이는 이미 팔척기의 존재가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으며 그 기원과 동기가 따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은 열이의 질문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입니다. 답변은 예고 속에서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이 질문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팔척기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열이와 강철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열이는 귀신에 대한 단서를 왕실 내부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사건의 출발점을 짚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왕의 표정은 복잡하고 무거워 보입니다. 열이의 질문은 마치 지금까지 감춰왔던 진실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팔척기의 시작을 향한 질문, 그리고 조여오는 실체 없는 공포. 이번 예고편은 분명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건 귀신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쓰러졌고 열이는 흔들리고 왕은 진실을 찾기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이들의 선택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번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